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타임의 이수연입니다. 전일 우리 증시, 미국 증시의 급락 여파를 그대로 받아내는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시장 1.2% 하락한 3,060선에 거래 마쳤고 코스닥은 1% 넘게 하락하면서 1,001포인트에서 아주 간당간당하게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장기 국채 금리는 소폭 하락했는데 1.54%에서 1.52%까지 떨어졌지만 장중에 등락을 반복하는 변동성이 반복됐기 때문에 나스닥은 여전히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와 S&P는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지만 나스닥이 홀로 0.24%대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미국 의회에서는 계속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데 오늘 미국의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연방정부의 셧다운을 막기 위해 이르면 오늘 임시 예산안을 표결에 붙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지금 시장에는 불안감 가득하게 시장의 악영향을 좀 키워주고 있는데 이에 대비해서 오늘도 특별한 전략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투자 작전입니다.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에서는 중국 경제가 성장의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글로벌 투자은행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경제 성장률이 좀 나빠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지 자세한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 이번 주는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종목 클리오인데요. 화장품 대표 종목이죠. 이제 턴어라운드를 겪고 실적 성장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클리오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현의 주유소 포트 시간, 오늘은 리비안이라는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이 거액을 투자한 전기차 기업이라고 하죠. 리비안에 대한 관련주 투자 전략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로 포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키워드 중국의 성장 전망치 하향입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 그리고 여러 가지 산업별 규제를 겪고 있는 데다가 글로벌 투자은행에서 중국에 대한 성장률을 계속 하향 조정하고 있죠.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노무라 증권까지 계속해서 중국에 대한 경제를 좀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영향이 있을까요? 예, 지금 이제 G2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미국발 리스크 같은 경우는 이미 다들 알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의회 리스크, 워싱턴발 리스크라고 하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이제 3주 정도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죠. 10월 20일 전후한, 셧다운 리스크, 계속해서 시장에 잔존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FOMC의 테이퍼링 이슈와 맞물려서 셧다운 리스크가 더해지면서 소위 말하는 유동성과 관련된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궁극적으로는 셧다운 리스크가 궁극적으로는 경제 성장률 저하까지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전개 가능성 우리가 생각을 안 해볼 수 없다라는 점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더해져서 실질적으로 중국발 리스크가 최근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헝다 리스크는 물론이거니와 각종 산업별 규제 강화, 특히나 교육이나 사치성 소비 그리고 빅테크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 강화는 물론 여기에 산업별 어떤 그 자국의 어떤 그 경제를 독립시키기 위한 활성화 조치라고 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치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어떤 그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이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요. 중국의 성장률 그리고 미국의 성장률 다소간에 좀 차별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미 오래전에 예고된 부분이긴 하지만 미국의 성장은 일단 조금은 더 지속되는 그런 모양새 그리고 계속 되어질 수밖에 없는 모양새. 하지만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계속해서 하향 조정이 되면서 각종 규제와 각종 리스크, 각종 디레버리징 정책에 따른 시장 내 어떤 그 중국 그 성장률의 저하 부분, 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신흥국의 성장과 선진국의 성장률 차별화가 만들어지게 되고, 하지만 일시적으로는 선진국 쪽으로의 자금 쏠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주요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신흥국들, 그리고 주요 소비를 담당하고 있는 선진국, 그렇게 된다면 주요 소비를 담당하고 있는 선진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생산 차질 등이 상당 부분 그 영향을 미치게 돼, 악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결코 이 부분은 윈윈의 게임이 아니라 서로 루즈루즈를 할 수밖에 없는, 서로 간의 양자 패배로 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양상, 이런 부분들은 더 발전을 하게 되면 글로벌 경기의 더블딥 상황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양상이다라는 점, 이런 큰 그림, 그리고 중간 경로에 어떤 문제들이 생기게 되고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는지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어떤 그 중간 경로나 이런 부분들 체크해 가시면서 투자 전략 마련해 나가셔야 되겠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분간은 중국 관련주들에 대한 미련은 조금 좀 버려야 되겠다. 일단 그렇다고 망하거나 뭐 상당 부분 시장에서 소외는 될 수는 있지만 이 부분이 나의 수익률을 상당 부분 너무나 깎아먹질 뭐 그런 부분은 분명히 아닐 것이다. 일단 중국의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일단은 조금은 더 기다려보자라는 취지에서 중국 경제 성장 전망치 하향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B들이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해서 하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요, 이제 8%대가 아니라 7%로 다 내려왔고요. 특히나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공격적으로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특히나 이번 3분기 경제 성장률, 이제 조만간 발표가 될 텐데 그 전망치가 기존 1.3% 분기 성장률에서 0% 제로 성장으로 바꿨다라는 부분에 조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이다. 근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마이너스까지 갈 가능성도 우리가 전혀 배제할 수 없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 일단 최근 이제 그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이 부분 전력난이 가중이 된다. 결국 이 부분은 현상으로 나타나겠지만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결국은 전력난이 가중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생산 활동 자체가 상당 부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중국 내에서는 물론이거니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인플레이션에 상당 부분 우려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석탄이나 최근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 다소간의 지금 쏠림 현상, 다소간의 지금 이상 현상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 1년 동안 무려 5배나 상승하는 그런 이상 현상이 지금 현재 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국제유가 같은 경우 그나마 안정 양상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 부분도 역시 겨울철 성수기에 돌입을 하게 되면서 재고의 소진, 이런 부분들이 시장 내에 나타나게 된다라면 상당 부분 가격의 변동성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은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키는 그런 단초를 제공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라는 점. 이번 겨울 시즌, 소위 말해 에너지 성수기 시즌에 우리는 상당히 이런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들 계속 예의주시해야 되겠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겨울 성수기가 들어오면서 이제 점점 추가 악화, 인플레이션에 따른 유동성의 조절, 이 부분은 경제 성장을 상당 부분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양상으로 전개가 될 것이고, 이 부분은 선진국, 신흥국 할 거 없이 글로벌 경제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에너지 관련주들에 대한 어떤 그 긍정적인 마인드를 조금 이제 서서히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선회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부분 분명히 좀 말씀 좀 드려봅니다. 더 나아가서요. 실질적으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국과 중국 간 어떤 그 성장률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부분, 겨울로 갈수록 더 심화되어지게 될 것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셧다운 리스크, 인프라 투자 법안 리스크, 결국은 정치적 워싱턴 DC에서 행해지는 의회에서 행해지는 정치적 어떤 그 이슈들이 리스크로 작용하는 그런 모양이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각종 정부의 규제 그리고 각종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디레버리징 부채를 줄여나가는 그런 정책들 거품을 해소하기 위한 그 부채를 줄여나가는 그런 정책들 때문에 유동성은 이미 상당 부분 다른 선진국가에 비해서 상당 부분 늘어나는 폭을 조절을 이미 하기 시작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지금 현재 산업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부분. 중국의 성장률, 미국의 성장률.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어떤 그 해소 과정들이 분명히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런 성장률의 양극화 현상을 우리가 우리 투자 전략에 좀 활용 내지는 투자 전략에 삽입을 시켜서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미국 같은 경우 코로나 극복을 위한 위드 코로나 진행을 위한 개막을 위한 부스터샷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 재개 관련주에 대한 관심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경제 재개 관련주라 하면 뭐 항공도 있고요, 호텔도 있고요, 카지노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근데 이 중에서도 특히나 중국 의존도가 높은 기업군들은 여전히 역차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시장에서도 중국 관련 그리고 중국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계속해서 지금 보수적인 견지, 보수적인 투자 센티멘트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부분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선진국과 신흥국 간에 올 연말이 가장 큰 고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디커플링 현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다. 여기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은 디커플링은 지속되는데 과연 이 부분들이 선진국 경기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냐 미치기 전에 이미 디커플링이 해소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풀어야 되는 관건이다라는 부분. 당장 생산 밸류 체인의 가동률 둔화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이랄지 태국이랄지 중국 역시 비슷한 양상의 전개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같은 경우는 위드 코로나의 개막과 더불어서 소비 개선세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 물론 정부발 셧다운 리스크는 여전히 잔존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 개선세는 지속되고 있다. 그러면 너무나 확실합니다. 중국향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보수적인 전략이 맞고 미국향 대신에 미국향 수출 비중이 높은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나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상당 부분 의미 있는 투자 전략이 될 것이다라는 점. 여기에 위드 코로나 개막이 예고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소비와 관련된 부분, 소비와 관련된 소비주뿐만 아니라 그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물류 기업에 대한 해운이나 육상물류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 역시 상당 부분 필요한 그런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여러 가지 이슈들 지금 짚어주시면서 중국에 대해서 좀 어떻게 대처하고 우리 경기에 미칠 영향까지 좀 체크해 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자 시장 전략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테크 텐트럼 기술주 발작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1.5%를 돌파하면서 이 시장에 많은 불안감을 키웠었는데 어제는 소폭 하락하기도 했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 우려뿐만이 아니라 뭐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 이슈까지 그리고 미국의 의회 불확실성까지 지금 시장에 너무나 많은 악영향을 줄 만한 이슈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자 시장 대응 작전 세워주시죠.
네, 오늘 장은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차별화를 분명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 근데 여기서 고민되는 부분은 당장 눈에 앞에 보이는 부분, 이 부분에 일단 앞으로 한 달 정도 실질적으로 시장 내 던져주는 리스크 부분, 이슈 부분은 무엇일까? 선진국의 이슈는 미국의 이슈는 유동성이라는 이슈와 의회 셧다운이라는 이슈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정책적인, 정치적인 리스크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신흥국에 대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신흥국 리스크는 정책적인 리스크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비중보다는 오히려 산업에 대한 생산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는 산업에 대한 생산 리스크일 수 있다라는 점, 경제 리스크의 비중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그렇다면 선진국과 신흥국 어떤 쪽에 더 투자와 관련된 무게 중심을 두어야 될 것일까? 결국은 선진국 향으로 맞춰 나가는 것이 맞다. 물론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유동성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금리에 대한 우려감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 부분은 바로 기술주 발작 가능성 높아지게 되면서 기술주들에 대한 어떤 그 변동성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지난밤 다소간 이런 부분들이 완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난밤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들의 기술주만 놓고 본다면 물론 나스닥 지수 0.24% 정도 하락하는 약보합세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기술주 중에서도 다른 기술주, 언택트 관련주들은 상승 반전해 나가는 반등의 모습을,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 반면에, 반도체 주식 같은 경우에는 4분기 반도체 산업 피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그리고 4분기 그 반도체 그 가격 전망 자체도 3%에서 8% 정도 하락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가미가 되면서 반도체 주식들은 오히려 조금은 좀 하락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양극화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 우리 시장 내에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언택트와 관련된 주식들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되, 다만 SK 하이닉스랄지 삼성전자랄지 반도체의 비중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 양상을 띌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지 않을까, 분명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번 미국 시장에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아무래도 워싱턴 의회 리스크도 있고 FOMC 유동성 리스크도 잔존을 하고, 하지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은 델타 변이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은 위드 코로나 개막을 예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 하지만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백신 보급률이 현저히 아직도 예상 목표치에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를 논하기에는 아직 섣부른 감이 있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 그렇다면 위드 코로나가 진행되는 국가, 그리고 위드 코로나가 진행되지 않는 국가 사이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양극화 현상이 조금은 더 연장되어질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바로 신흥국의 공급망 체인의 악화, 지속이라는 부분으로 맞물리게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차별화 현상을 지속시키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정리를 해봅니다. 그 5가지 이슈에 대한 차별화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려보고요. 최근 더 불거지고 있는 부분은 2가지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백신 불균형 이슈라는 것 한 가지, 그리고 G2 정책 불확실성 이슈,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 그리고 중국의 규제 강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시장을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슈별 진행 과정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본다면, 중국에 대한 우려감, 중국에 대한 규제 강화는 조금 더 상승되어지는, 시장을 조금 더 발목을 잡는 그런 요소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고, 델타 변이 확산은 지속되고 있고, 테이퍼링 리스크도 여전히 계속 잔존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러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
결국은 3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내일이 이제 10월 1일이죠. 이제 시작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3분기 실적과 관련된 업종별, 종목별, 모멘텀들이 이제 시장에 다시금 고개를 들게 될 것이고, 여기에 항상 아랫단을 받쳐주고 있는 것이 정부 지출의 확대라는 부분. 물론 지금 미국의 셧다운 리스크, 정부 지출을 확대시키는 것을 막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셧다운 리스크는 여러 차례 존재했었습니다. 결국은 공급좀 풀어갈 텐데 풀기 전까지는 정부 지출이 제한이 된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재정 지출의 확대라는, 정부 재정 지출 확대와 맞물린 그런 인프라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모멘텀은 지속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코로나라는 부분, 그리고 백신이라는 부분, 유동성 이슈, 3분기 실적, 혼돈 장세, 여기서 어떤 쪽에 더 하루는 무게가 실리고 어떤 쪽에 더 하루는 무게가 감소하는 그런 다소간의 순환매 양상이 전개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내 중심점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뭐니 해도 위드 코로나라는 부분, 그리고 중국향, 미국향, 신흥국과 선진국 간의 차별화의 지속이라는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 계속해서 시장에 잔존할 수밖에 없고 시장에 매우 핵심적인 중심 이슈로 우리가 다루어야 할 것이다라는 점. 그렇다면 언택트와 컨택트 간의 순환매, 특히나 한동안 좀 소외를 당했었던 컨택트 관련주들에 대한 순환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3분기 실적 전망 상향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 특히나 유통업종과 해운업종에 대한 성장률 3분기 실적 전망치의 상향 조정이 상당 부분 심오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 지속해 나가셔야 될 것 같고요. 중국향, 미국향 차별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필요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여전히 미국향 수출주, 그리고 미국향 소비 관련주, 그리고 해운 관련주에 대한 관심까지, 그 작동 경로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들 같이 생각해보는 기회 가지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미국향 수출주는 정말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지만 앞으로도 계속 좀 지켜볼 만한 섹터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슈와 함께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분석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IR 분석에 신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리오프닝 업종에 대해서 설명 듣고 있죠? 오늘의 종목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의 종목은 바로 클리오였습니다. 특히나 또 여자 시청자분들께서라면 좀 아실 텐데 화장품 관련 종목이죠. 클리오, 저도 참 자주 쓰는 그런 화장품인데 이 기업이 최근에 또 많은 자회사 브랜드들도 냈더라고요. 이 클리오가 앞으로 어떻게 실적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지 자세한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리오프닝 관련해서 섹터를 좀 점검을 해보고 있습니다. 유통 쪽으로 GS 리테일과 호텔 신라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화장품 업종 중에서 클리오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투명인간이 아니라 지금 기술적인 한계로 제 의상 코디의 문제로 약간 투명인간처럼 보이겠지만 화장품을 잘 쓰면 투명인간도 예뻐질 수 있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리포트부터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오는 5월 17일자 IBK 투자증권 리포트와 8월 17일자 베리츠증권 발간 리포트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늘 산업과 섹터를 보시고 시장의 방향성을 보신 후에 그리고 나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당연히 증가하는 기업인데 최근 장세에서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과 후년까지 증가하는 기업 중심으로 보셔야 하고요. 미래를 이끌 모멘텀 그리고 이 기업이 가진 강점이 무엇인가까지도 확인이 되신다면 그 기업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관심 있게 보셔도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클리오는 화장품 기업이죠. 93년도 설립하고 2016년도 상장을 했습니다. 화장품과 화장 도구의 판매 및 유통을 하고 있고요. 클리오, 페리페라, 구달, 힐링버드, 더마토리 등 5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포인트 메이크업, 색조 위주의 매출 비중이 51%, 그리고 베이스 메이크업이 27%, 스킨케어 부문의 매출이 21%로 리오프닝과 화장품 그 중심에서도 색조를 보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마스크를 대부분 쓰게 되면 눈 아래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색조 중심의 화장품 매출이 많이 줄어들었다. 코로나 여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마스크를 벗을 수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확장된다라는 기조 아래 보면 이 색조 중심의 화장품이 강한 기업을 보는 게 리오프닝 중에서도 기업 중에서는 클리오가 좀 눈에 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수와 수출 비중의 매출을 본다면 상반기 기준으로 내수는 53%, 수출은 47%, 비교적 견조한 국내 매출 실적을 달성을 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업 역량도 확대하는 모습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본, 중국, 미국 매출 등 선진 시장에서의 긍정적인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다라고 보신다면 클리오가 색조 화장품과 국내 매출 그리고 넓게 보았을 때는 해외에서도 긍정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구나라고 보신다면 클리오를 집중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매출액을 좀 본다면 1분기는 매출액은 579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0억 원으로 흑자 전환을 했고요. 순이익은 22억 원입니다. 전 분기 대비 턴어라운드가 확실히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전 분기 대비도 턴어라운드다. 코로나19 대응을 조금 적극적으로 해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를 대응을 할 때에 직전 분기 대비 오프라인 매장에 10개 정도를 철수를 시켰습니다. 구조조정을 단행을 한 거죠. 연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자릿수 성장했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2자릿수 전년 동기 대비 YOY죠. 20년도 대비 2자릿수 역성장이지만 직전 분기 대비 QOQ 기준으로는 2자릿수 오히려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조정의 효과가 지금부터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턴어라운드의 포인트를 하나하나 좀 보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매출액이 21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온라인 매출액은 2자릿수 증가했습니다. 국내외 채널의 다변화, 미국에는 아마존 채널을 통한 매출액이 1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원 증가를 했고요. 일본 등 선진 시장에서의 긍정적 성과가 이처럼 확인이 되고 있어서 온라인 매출액은 그간 최고치를 경신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글로벌 매출액을 좀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글로벌 매출액도 마찬가지로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한 93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미국은 아마존 채널을 이용하고 있고요. 일본 드럭스토어 돈키호테를 통해서 500개 매장에 신규 입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해 법인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82%의 매출 신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아서 해외 시장에 대한 성과가 뚜렷하게 나오고 있고 국내에서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가 세 번째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만 클럽 클리오 매장 31개점을 철수시켰고요. 클럽 클리오 오프라인 매장, 면세점, 그리고 도매 매장 등 구조조정을 단행한 효과가 지금부터 1분기부터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최저점을 통과했다. 결국 구조조정 효과와 온라인 매출에서의 성과가 턴어라운드의 주요한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온라인 이커머스 해외 전략이 적중을 한 모습입니다. 중국 상해법인 흑자 전환 말씀드렸고요. 외형 부진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 오프라인에서는 구조조정, 그리고 온라인에서는 집중,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21년도 3분기, 4분기에도 본격하게 매출 신장과 영업이익 신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도 온라인 쪽에서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2분기 실적을 본다면 매출액은 56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3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의 성장. 1, 2분기 흑자 전환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순이익은 10억 원으로 아직까지 조금 부진한 모습이지만 턴어라운드, 1, 2분기 연속 턴어라운드에 집중을 해본다면 시장 기대치에 부합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매출 비중을 본다면 1분기에 26%, 26.9%니까 27%로 보고요. 2분기에는 36%까지 훌쩍 올라섰습니다. 오프라인, 헬스 앤 뷰티 매출 비중을 본다면 1분기 24%, 2분기 25%로 이 역시 좋아지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완화, 리오프닝,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서 오프라인 쪽에서도 매출과 이익이 증대된다면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 비용에 대한 지출은 줄고 그리고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온라인 매출 비중에 적중을 했고 그러면 다시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서 오프라인 매출 또한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비용은 줄이고 성과는 이끌어올 수 있는 일석이조의 경영 전략이 조금 적중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온 오프라인의 동반 성장 기대감만이 앞으로 3분기, 4분기, 내년과 후년까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은 성장을 했죠. 돈키호테. 그리고 미국은 아마존 채널. 그리고 중국은 마스카라나 쿠션. 그리고 본사가 직접 관리를 해 나가고 있고 일본 돈키호테, 미국 아마존, 중국 타오바오 이렇게 세 가지 채널에 입점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해외 매출에 있어서도 좋겠구나. 해외는 우리보다 노마스크가 조금 더 빨리 일어나고 있고 위드 코로나라고 하고 있는 부분들도 우리보다 앞서서 조금 시행을 하는 모습입니다. 해외 매출에 대한 실적 가시성, 분기가 거듭할수록 성장이 강해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단기 영업이익 측면에서 본다 하더라도 올해 상반기에는 영업이익이 역성장 21%의 역성장이었지만 올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흑자 전환이 빠르게 분기가 거듭될수록 흑자에 대한 부분들은 강화되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에 간다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14% 이상의 성장을 보일 것이다 라고 강하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 전 지역의 고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중국 시장에 있어서의 이제 국경절을 맞아서 연휴 기간들을 통해서 화장품 섹터들에 대한 매출 신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까지 본다면 국내 오프라인 전문점 철수로 수익성은 강화되었고 마진율 상승 채비가 완료되었다. 그리고 오프라인 채널까지도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을 통해서 강화된다면 오히려 분기가 거듭될수록 추세 상승, 이익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기업이 클리오입니다. 마찬가지로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에서 첫 번째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그리는 순서를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가장 낮았던 구간들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동그라미를 쳐놓고 이 구간들에 있어서 공통된 추세가 나타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러한 추세선을 한번 그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빨간색 동그라미, 차트상 저점 구간을 동일하게 통과하고 있는 그 유의미한 추세, 패턴이 나타나는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패턴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떨어졌던 구간들은 일부 삭제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는 동일하게 평행한 선을 하나 긋고요. 그리고 어디다가 올려볼까라는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단기 되돌림 자리로 올려볼까에 대한 고민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평행한 선을 하나 더 그어서
장기 추세선까지 한번 상승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습까지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돌림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보았을 때 여기는 그렇게 유의미한 패턴이 아닐 수 있는데 이 구간에 있어서는 여지없이 수익 극대화 라인으로 볼 요지가 있겠다라고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다음 차트는, 이 다음 수순은 뭐냐? 숫자상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증가하는가에 대한 부분들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함께 컨센서스 추정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와 내년, 후년도까지 어떻게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이 증가하는가를 본다면 21년도도, 22년도도, 23년도도 매출액은 8%, 14%, 10%의 성장, 영업이익도 123%, 75%, 10%의 성장,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25%, 68%, 9% 성장, 매년 거의 두 자릿수에 가까운 플러스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첫 번째,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부합을 했다면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가를 보시고요. 그리고 가시적 모멘텀이라고 하면 이번 주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리오프닝,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한 수혜 섹터로서 이 부분이 맞을까? 화장품 섹터가 리오프닝의 수혜가 맞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먼저 일본, 미국, 중국에서의 실적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돈키호테, 미국은 아마존, 중국은 타오바오라고 하는 유통 채널에 대한 입점이 완료되어 있고 입점이 된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실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까지도 체크를 해보신다면 이번 주 리오프닝 섹터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 유통, 그리고 화장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GS 리테일, 호텔신라, 클리오 오늘까지 분석을 드렸으니까요. 리오프닝 준비를 차분히 하기에는 참 좋은 시장인데 시장의 흐름이 여러 가지 대내외 변수에 의해서 조금 어려운 모습이지만 다사다난했다라는 이야기를 허반석의 모멘텀 투자 레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끝 무렵이 왔습니다. 하지만 반등이 당장에 나오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저가 매수를 하기에 어떤 옥석 가리기를 진행해야 하는가, 이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에서 섹터에서도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허반석의 모멘텀 투자 레터 작전 리포트 분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항상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에서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를 체크해 드리는데 클리오가 지금 그 구간에 있는 것 같고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온오프라인 매장까지 앞으로의 성장성 기대감이 굉장히 큰 기업인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허반석이라고 세 글자 전송해 주시면 이 이야기들 그대로 방송 외에도 담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오늘 분석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 이주현의 주유소 포트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현 전문위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포트 종목들 보지 않고 바로 질문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기차 기업 리비안이 화제라고 하는데 아마존에서 엄청난 투자를 단행했다고 합니다. 7억 달러면은 7천억 원이죠. 한국 원화로는. 그래서 굉장히 적은 돈이 아닌데 아마존이 그렇게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 만큼 이 전기차 리비안에 대한 기업이 좀 매력적인지 좀 궁금합니다. 만약에 리비안이 신규 상장을 해서 주가가 급등한다면 우리 시장에 있는 전기차 기업들 시세도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자동차나 이제 친환경 자동차 쪽으로의, 어떤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관련 종목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증시에서 일단, 이 리비안의 상장이 11월 달에 이제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의 새로운 테마로 이렇게 또 자리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뭐 기사에 이렇게 나와 있는 종목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이슈가 만들어지면서 움직이기 시작한 종목들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요,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 8월 말, 9월 초 이렇게 해서 좀 갑자기 움직임이 나왔다가 한 차례 눌림을 겪고 지금 또다시 이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특히 현재 그 리비안 관련주, 그러니까 아마존 리비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그냥 뭐 하나의 전기 자동차 회사 리비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관련주들이 뭐 그렇게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는 모멘텀이 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러니까 아마존이라는 이런 브랜드를 등에 업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떤 좀 큰 상승을 보여주는 테마들을 볼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물론 먼 미래에 성장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모멘텀도 있겠지만은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슈가 붙을 때마다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봤을 때 아무래도 이 아마존이라는 그런 큰 대기업이 이제 뒤에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관련주들로는 뭐 대용주를 따지자면 삼성 SDI가 뭐 리비안에 배터리를 공급한다라는 이제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추세적인 관점으로는 여전히 삼성 SDI 상승 트렌드를 좀 지속하고 있는 뭐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세대 하단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뭐 워낙 많이 오른 종목이고 월봉상 보게 될 때 뭐 상승 추세는 현재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점을 만약에 지켜주지 못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조정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테마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지만 관련 수혜주로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실질적으로 삼성 SDI는 리비안이 아니더라도 이런 전기 자동차에 대한 배터리 수혜는 계속되는 부분이니까 뭐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트렌드가 지금 이렇게 지금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가 매수를 노려서 짧게 손절을 잡고 한번 대응을 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추후에 단기적인 하락세가 멈추고 상방으로 돌렸을 때 공격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제 대형주를 좀 좋아하고 삼성 SDI를 공략하고 싶어 하셨던 분들이라면 하나의 뭐 포인트로 이렇게 좀 삼아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보다 이제 좀 더 중소형주들이 시세 탄력이 좋겠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한 10가지 종목들을 소형주 내에서 좀 뽑아봤습니다. 일단 종목명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대원화성, 그다음에 이제 에코캡, 그리고 TCC 스틸. TCC 스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원통형 배터리에 들어가는 이제 소재를 납품한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에코캡은 그 하네스, 뭐 와이어링 하네스라고 해서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다 배터리 아니면 자동차 부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세원이라는 종목도 지금 시간을 내서 이제 또 상한가까지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대원화성과 에코캡, 세원 한 3종목 정도가 리비안 관련주로 상한가가 같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우리산업, 삼진 L&D, 우신 시스템, 뭐 남성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찌됐든 11월 달이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한다라면 뭐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다 수혜를 보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일단 이렇게 뭐 남성이라든지 우신 시스템이라든지 삼진 L&D라든지 뭐 우리산업 이렇게 세원까지 해서 이렇게 한 5종목 정도는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이 조정을 좀 큰 폭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바닥권에서 이렇게 거래가 터지고 올라오는 형국인데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흐름 속에 있는 종목들, 뭐 많이 안 올라 있는 종목이니까 더 좋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테마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선도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주가가 다른 관련주들보다 좀 더 강하고 가파르게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저항 자리가 없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세원이나 우리산업, 삼진LNG, 우신시스템, 남성 나쁘진 않겠지만은 여전히 저항에 갇혀 있는 그런 종목들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상한가를 갔지만 급등이 나왔지만 주목해봐야 되는 종목들은 대원화성과 에코캡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원이 오늘 저항 자리를 좀 돌파를 해낸다고 하면 세원까지 볼 수 있겠지만 일단 눈에 띄게 대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에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원화성과 에코캡을 일단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대장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에코캡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 대금이 워낙 적은 종목이기 때문에 여차하면 크게 변동성이 굉장히 클 거예요. 그리고 매도를 하고 싶어도 매도를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배제를 하시고요. 대원화성 같은 경우 어저께 상한가는 에코캡보다 좀 늦게 들어갔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거래 대금이 한 1,570억 정도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월봉을 보시는 것처럼 신고가를 오늘 진입을 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눌림이 나온다, 갭이 당연히 뜨겠죠. 갭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상한가 갔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내려오는 흐름에서의 저점을 잘 공략을 해보신다면 괜찮을 것 같고요. 오늘 당일이 아니더라도 11월까지는 한 달 정도의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9월 말입니다. 이제 10월 들어가죠. 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좀 큰 시세를 낼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잡히는 테마이기 때문에 아마존의 리비안 전기차 테마들 여러분들 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렇게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눌림목을 좀 기다리셨다가 저점 구간에서 공략을 해보는 전략으로 이렇게 한번 짜보시고요. 단기적인 관점, 스캘핑이라든지 단타라든지 이런 거 역시나 변동성이 강한 종목들 내에서 해야 된다라는 관점이라면 당연히 대원화성이나 에코캡, 세원 이렇게 전일 상한가 갔던 종목들 그리고 앞으로 일정이 잡혀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노려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상승을 하는 종목들, 매수세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더 쏠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실질적인 상승 흐름은 훨씬 더 강하게 나온다. 그래서 어떤 기업적인 가치 측면으로 따져서 많이 빠졌을 때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겠지만은 시장은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 투자적인 심리가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를 쭉 이렇게 보시면 최근에 이제 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한다라는 부분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대원화성과 에코캡은 시장 조정에도 불구하고 시세 강하게 나온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쪽 관련주들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보시고 공략해보는 거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보시는 거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리비안 관련 종목들에서 상한가도 나오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정말 이렇게 안 좋은 시장 속에서 시세가 나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수록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 유심히 체크하자라고 전략 세워주셨고요. 앞으로도 기대해 볼 만한 기업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석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시간 동안 고수익 작전 타임에서 전략들 알차게 세워드렸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